말이 느린 아이가 있죠. 부모로서 걱정이 됩니다. 치료사 선생님, 말이 느리다고 해서 뭐 이러저러저러지 아이를 만나게 되었는데 고민이 됩니다. 언젠간 말은 하려나?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그냥 단순히 말이 느린 걸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더 있는 걸까? 안녕하십니까. 이직비지 행동분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말이 느린 아이, 어떻게 이 아이의 언어를 판단해야 되는지, 단순히 말이 느린 아이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차이가 있을지, 부모님 혹은 치료사 선생님으로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부모님들과 계속 일하면서 이런저런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접합니다. 아이가 말이 느려서 치료실까지 오게 됐어요. 치료실을 이제 다니다 보면 금방 나아지겠죠? 혹은 치료사로 전문가로 아이를 살펴보니 조금 더 직접적인 추가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이제 어머님과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언어 지연이 아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 하시고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요. 나도 어렸을 때 말이 느렸고 그래서 아마 아이도 좀 그런 것 같다 고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간에 모두에게 정말 궁금한 점은 이 말이 느린 아이가 결국 괜찮아질 것인가, 아니면 단순히 말만 느린 경우가 아닌 것이라면 그거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 겁니다. 매우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당연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바로 단언할 수 없습니다. 저도 뭐뭐해요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right now 당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잘 봐야 됩니다. 단순히 아이가 말을 하느냐, 못 혹은 안 하느냐를 보는 것 이상으로 조금 더 깊이 구석구석 살펴봐야 됩니다. 말을 하는 게 있다면 무슨 말을 하는가, 어떤 식으로 말을 사용하는가, 숫자나 글자를 읊는가, 그냥 무언가를 보고 이렇게 레이블링, 명명하는 것들을 하는가, 아이가 전혀 소리조차도 없는가, 옹알이는 하는가, 입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거는 있는가, 나이는 어떤가, 이렇게 아이의 표현도 하나하나 살펴보고, 그리고 언어의 수용적인 부분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얼마나 이해를 하는지, 주변 사람들의 내 말을 얼마나 알아듣는지, 맥락상, 눈치상 이거를 이해하는 건가? 아니면 맥락이나 단서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딱 내 말만 듣고 이해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같이 다 살펴보았을 때 아이가 내 말을 완벽하게 거진 다 이해를 하는데 말만 직접 본인이 하는 거, 정말 이 표현 언어만 지체되어 있다면 분명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함께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할 영역이 있는데 전반적인 발달의 모습입니다. 보통 요 개월수 때 아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실 수 있는 자료들은 찾으시다 보면 여기저기 많이 있고, 제 유튜브 채널에도 12개월 때, 24개월 때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마일스톤, 그러니까 발달 단계들을 제가 설명해둔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이가 지금 나이에 어떤 행동들이 가능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이와 이 갭이 차이가 크다면 언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발달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조금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단순히 말을 하는가 못하는가가 아니라 언어평가 같은 걸 받아서 수영 언어, 표현 언어 결과도 받았어요. 이것 이상으로 언어의 모든 부분들을 이렇게 구석구석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용 언어, 표현 언어 당연히 살펴보아야 하고 소셜 랭귀지, 사회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은 어떤지, 쉐어링, 나누는 거, 노는 거, 공동 관심, 당신한테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인팅을 하는지, 말은 잘 안 되더라도 모방을 하는지, 텐트럼이 심한지, 무언가 계속 똑같이 하려고 하는 어떤 경향이 있는지, 놀잇감을 갖고 놀 때의 모습은 어떤지 등등등 함께 다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이 없다고 꼭 자폐인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도움이 없이도 아이의 속도에 맞춰서 이제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약간의 도움만으로도 말을 잘 하게 되는 아이가 있죠. 반면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언어는 있지만 몇 가지 단어 말은 하지만 이거를 의사소통으로서 기능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표현 언어뿐만 아니라 수용 언어 역시에도 어려움이 많다. 요구 표현이 없다. 단순히 있던 레이블링만을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제스처 사용하기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눈 맞춤, 포인팅, 쉐어링, 뭔가 보여주는 거, 모방하는 행동이 없다. 이름에 반응하지 않는다. 눈을 맞추지 않는다. 등등의 모습들이 함께 있다면 적신호일 수 있으니까 더 포괄적이고 많은 도움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들은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거의 없다면 정말 단순히 말이 느린 아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이외에도 전반적인 발달에서 다른 영역에도 문제들이 정말 많은 상태다. 물론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다 보면은 행동으로 봤을 때 때도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말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어려움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반적인 모든 발달의 영역을 같이 두루두루 살펴보았을 때 갭이 크다, 어려움이 있다면 단순히 말이 느린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고민하느라고 그리고 그게 확실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대기 리스트가 길기 때문이에요. 평가를 받으려고 해도 치료를 하려고 해도 몇 개월 아니 몇 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기 빨리 하시고 그리고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있는 많은 도움들을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몇 가지 팁들도 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치료사 선생님들께서는 아이의 언어를 어떻게 이걸 이끌어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저와 케이스 상담을 통해서 언어를 가르치실 수 있어요. 혹은 나는 언어 개입을 하고 있다. 가르치고 있는데도 언제나 어려움에 부딪히실 거예요. 이런 경우 역시도 제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니까 이지피지 행동분석 연구소 검색하셔서 슈퍼비전 신청해 주시면 궁금증과 어려움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ABA 치료사 선생님들 그리고 작업, 감통, 언어 등등의 다양한 치료 분야에 계시는 선생님들과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언어 정말 나날이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강추. 다시 돌아와서 암튼 결론은 말이 느리다면 단순히 말만 느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이가 언어를 따라잡는데 그리고 전문가 역시도 아이를 도와주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 무섭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겁니다. 아이의 언어도 잘 살펴보고 전반적인 발달과도 비교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도움도 요청하고 일단 평가도 치료도 대기하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랍니다. 화이팅!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